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오늘 11월 12일 토요일 분데스리가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 대 FC 켈른, 두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 대 볼프스부르크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분석 전 앞서 저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최종 조합과 그리고 프로토 적중 내역이고 프로토픽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시면은 입장 방법 하단에 파란 색깔 글씨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일단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인데 켈른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일단 순위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2승 5무 7패로 승점 11점에 16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켈른은 4승 5무 5패로 승점 17점에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보시면은 베를린은 홈에서 두 경기 중에 1승 1패 4득점과 4실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승무가 없고 3패랑 득점 3득점과 실점은 6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켈런으로 넘어가서 홈에서 3경기 중에 2무 1패 득점 4득점과 실점은 5실점, 원정에서는 두 경기 중에 승무는 없고 2패를 기록했고, 실점이 엄청나게 많았죠. 일단은 그리고 이 두 팀에 대한 맞대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년 2월 25일날 베를린이 켈른한테 5대0으로 졌고, 그 다음에 21년에는 비겼고 21년 5월달에도 비겼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16일에는 3대1로 켈른이 이겼고, 22년 1월 9일에는 켈른이 이길 정도로 일단 상대 맞대결은 켈른이 3승 2무로 지금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좋죠. 그리고 켈른이 이길 때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멀티 득점을 할 정도였고, 이 두 경기 빼고는 나머지 켈른이 다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헤르타 베를린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3경기에서 모두를 패했고, 다만 스코어상으로는 참패는 잘 당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5경기 중 4경기가 모두 1점 차 석패했으며, 미넨을 상대로도 2대3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당연히 상위 레벨이다 보니까 상당히는 어렵지만 그래도 1점 차로 석패를 당했다는 거죠. 적어도 공격력에 면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팀이고, 미넨을 상대로도 강한 압박을 넣으면서 일관하면서 상대를 당황시키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 1회 틈타 2골을 넣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래서 2대3으로 1점 차로 졌죠. 그리고 셰르달의 온더블 능력을 이용한 역습도 이전 시즌에 이어 좋은 공격 루트도 작용하고 있는 상태고, 루케 바리기오도 최근 2경기 2골도 기대 득점보다 2배가량 많은 득점을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에 방점을 찍는 일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르타 베를린이 무시 못하는 공격력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수비가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안타깝죠. 지금 보시면 경기당 거진 홈에서 4골 실점을 당했고, 원정에서 6실점을 당할 정도로 경기당 멀티 실점을 당할 정도로 지금 실점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동성 정화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그 3선의 투사르와 부동의 왼쪽 주전 플라텐하르트의 노세아의 기동성 저하로 인해 수비 커버에서 기면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7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는 못하고 있고, 득점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는 페이스니 만큼 실점 가능성을 넉넉하게 열어두는 편도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부분만 조금은 좋지, 실점 부분, 수비 억제 부분, 실점 배제를 너무 조금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점도 충분히 많이 당하는 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맞대결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 두 경기 빼고는 자, 헤르타 베를린이 지게 되면은 항상 대패를 당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실점 많이 당했습니다. 켈른 상대로. 맞대결에서도 켈른한테 밀리는 편이죠. 자, 최근 4경기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시즌의 영광을 이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의 지친 기색도 보이고 있고 이전 시즌과 공격력 전개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상대팀의 켈렌을 상대하는 데 적응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켈렌의 기존은 압박과 측면 크로스 그러나 리그 기존 최근 3경기 2골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득점력도 엄청나게 별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정에서는 득점이 아예 없을 정도로 지금 최악이죠. 원정 경기에서는. 자, 그리고 카인츠가 최근 폼이 좋지 못한 상태인 것은 꽤 크고 측면에서 할로를 찾지 못하면 전방이 고립되는 쉬운 상황이고 측면 위에는 별다른 공격 루트는 없기 때문에 4-2-3-1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도 두다 등 수비의 기여도가 뛰어난 선수에게는 맡기는 경우가 작고 상대가 측면을 잘 틀어막기만 해도 킬런의 공격력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작년이나 똑같은 루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술만 알게 되면은 충분히 헤르타 베를린도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켈린 자체도 수비도 엄청나게 심각하죠. 두 팀 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심각하지 또 두 팀에 대한 공격력은 좋지만 실점 억제 부분은 둘 다 엉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 시에도 강한 압박으로 인해 실점이 다소 많은 편이긴 했지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빈다는 거죠. 올 시즌에도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와 꽤 일찍부터 시작된 모양새고 10월 이전 80점에 있던 리그 실점이 10월 1일 이후에는 19골까지 상승한 상태고 90분 내내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다 보니 선수의 체력적인 부하가 클 수밖에 없고 특히 후반전의 실점력이 높아지는 단점도 아직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무 압박적인 출구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너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공격할 때도 뛰어야 되고 수비할 때도 뛰어야 되고 엄청나게 압박 축구는 그 선수를 가까이 붙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뛰는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반에 집중력 부분과 체력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밀린다는 거죠. 자, 일단 이 경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헤르타 베를린이 충분히 켈른을 잡아내기는 켈른보다는 헤르타 베를린이 더 좋다고 저는 전술은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켈른이 지금까지 헤르타 맞대결에서도 켈른이 조금 우위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경기는 일단 이 두 팀에 대한 공격력은 정말 저는 좋다고 보지만 수비 부분에서는 둘 다 엉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좋은 추천으로 제가 하나를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다득점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승무패보다는 그냥 추천으로는 다득점이 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다득점으로 추천을 한번 첫 번째 경기는 자, 초안 분석을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입니다. 자, 일단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현재 5승 3무 6패로 승점 18점에 10위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자, 볼프스부르크는 5승 5무 4패로 승점 20점에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호펜하임 홈에서 3경기 중에 1승 2패, 그 다음에 득점은 6득점과 실점은 6실점,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자 1무 1패 3득점과 5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의 또 홈 2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홈에서는 2승을 기록하고 득점 6득점과 실점은 아예 없었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2승 1무 득점 7득점과 실점은 3실점 할 정도로 일단 현재 최고. 볼프스부르크는 분위기가 그래도 승이 엄청나게 많죠. 보시기는 5경기 승무승승으로 엄청나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팀의 맞대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월 달에 호펜하임이 3대2로 졌고, 그 다음에 20년 11월 달에는 볼프스부르크가 2대1로 이겼고, 21년 3월 6일에는 2대1로 호펜하임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도 호펜하임이 이겼고, 그 다음에 22년 2월 19일에도 호펜하임이 이겼습니다. 자, 일단은 20년도는 볼프스부르크가 우세를 했지만, 자,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지금 호펜하임이 다 경기를 가져왔죠. 이 두 팀이 거진 실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볼프스부르크가 호펜하임은 조금 밀린다는 거죠. 그래도 순위는 볼프스부르크가 더 좋다는 거고, 일단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를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이 두 팀만 만나게 되면은 득점 부분이 어마무시하게 무조건 고득점으로 3점 이상은 최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두 팀은 북치기 박치기를 많이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일단 이 두 팀은 최고 득점력이 많이 나오는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호펜하임은 최근 4경기 승리가 없고, 물론 상대가 미넨, 켈런,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라는 강팀들과 4연전이 있음에도 감안해야 하지만 상위 전력에게는 분위기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을 고쳐야 할 부분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볼프스부르크도 어찌 보면은 중상위권 팀이라고 보시면 되죠. 8위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플랜 A는 중앙 장악, 그러나 압박 스컨스가 좋거나 전력 상위보다는 평가받는 팀 상대로는 중앙 장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플랜 A를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겁니다. 그만큼 점유율을 높게 못 가져간다는 말이랑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다행인 점은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 중앙 장악력을 꽤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이지만, 볼프스크도 홈에서 55% 높게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중앙 싸움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주도권을 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을 추구하는 때문 수비 리스크가 꽤 있고, 다이렉트한 역습을 주로 하는 보움, 켈런 상대로도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상대 압박에 의한 턴오버의 리스크도 있는 편으로 수비보다는 중앙에서 주도권 싸움을 이기고 득점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플랜을 가지고 올 것이 유력해 보인다. 자, 일단은 호펜하임은 롱볼 역습보다는 중앙 싸움에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공격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주고 공간 패스나 이렇게 들어가면 세트 픽스로 인해서 득점을 하는 팀이지, 뭐 역습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나면 좋겠죠. 하지만 호펜하임 팀 플랜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일단 힘싸움을 이겨서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호펜하임이 볼프스부르크 상대로는 중앙 장악이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그렇게 아마 전략 플랜을 가져오지 않을까, 순수히 저희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에 대한 점닥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호펜하임에 대해서 정보는 여기까지였고, 자, 볼프스부르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승무 승으로 5경기 중에 패가 없죠. 최근 득점력도 상당히 상승한 모습이고, 3개 연속으로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내는 공격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 눈에 띄고, 최근 5경기에서도 멀티 득점을 성공하는 등 득점력은 최고조로 이르렀죠. 그리고 이 두 팀을 만나면은 항상 보시면 득점력이 많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골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도 상대 공간을 쉽게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위 전력인 도르트문트 골 감각에서도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리고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리그에서도 5번째로 넣고, 은메차, 공백, 여놀드, 자, 그리고 게르하르트 등 3전의 적극적인 침투로 커버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미들필드도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볼프스부르크 수비 시에는 공간 허용 리스크가 다소 있는 편이고, 다만 전방에 적극적인 태클로 후방으로 공이 흘러가는 상황을 최대한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바쿠와 실바 기동성이 꽤 좋기 때문에 역습 저지에도 있어서도 기만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 호펜하임에는 중앙 주도권을 허용하더라도 실점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영향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것도
지금은 상태로는 볼퍼스 브루커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역습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속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내일 경기 같은 경우는 호펜하임은 무조건 중앙 싸움에서 차근차근히 올라갈 거지만 이거를 압박 부분도 아닌 천천히 이렇게 막아내고 뒷공간도 역습으로 들어오는 공간도 이 기동성 좋은 선수들이 충분히 커버가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내 제일 좋은 것도 앞전과 똑같이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 볼보스 브루크가 저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호펜하임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호펜하임의 좋은 거는 홈 어드비티지를 일단 가지고 들어가죠. 먹고 들어가고 일단 중앙 싸움을 안 하는 볼보스 브루크에게는 이 전술이 통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볼보스 브루크는 안 좋은 점은 내일 원정으로 떠나지만 그래도 지금 최소 3연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승을 무시할 수가 없고 공격적인 부분과 실점 제어도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두 팀을 만나면은 21년도부터 9월달부터는 21년도부터는 호펜하임이 다승을 거뒀고 이긴 인력도 있고, 하지만 이 승무패보다는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이 두 팀만 붙으면은 난타전을 많이 한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두 팀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저의 추천픽으로는 다득점이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 이 경기도 승무패를 떠나서 다득점으로 추천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기까지 다득점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지금까지 저희 초안 분석이 있기 때문에 100%에 대한 정답지는 아닙니다.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100% 초안으로만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는 거지 100% 정답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링크가 적혀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조합까지도 받아볼 수 있고, 자,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데스리가 EPL 경기도 있습니다. 내일은 축구가 많은 날입니다. 자, 그 경기까지 추천 조합도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 일단은 문의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 돈이 드니 안 드니 뭐 이런 것도 이상한 거 아니니 이래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봅니다. 일단은 돈이 드는 거 전혀 없고 금전적 드는 거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미자 본전이고 본전으로 그냥 문의만 하셔가지고 가족방도 입장이 다 가능하시니까 일단 체험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저의 초안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분석이었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